전국에 계시는 이 방송을 보고 듣고 계시는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강이에요. 2강에서는 건강하게 사는 방법 첫째로 피가 잘 통하게 하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피가 잘 통해야 건강합니다. 이게 혈관이 잘 통해야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혈관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퍼져 있죠. 그래서 이 혈관의 길이를 보니까 약 10만 킬로로 지구를 2바퀴 반을 감을 수가 있을 정도로 혈관이 깁니다. 심장부터 시작해서 머리혈관, 말초혈관, 모세혈관, 모든 혈관, 온몸에 혈관이 없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다쳐도 피가 어디선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혈관이, 이 피가 흐르는 속도가 600만 킬로라고 그럽니다. 전신을 순환하는 시간이 1분이면 순환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 혈관이 노화되죠. 혈관이 노화되면 혈관이 9초면 12만 킬로의 길이를 막아버리는 게 혈관의 노화입니다. 혈관이 노화되면 수축력도 없고 그 다음에 막혀있기 때문에 순환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온몸에 병이 오는 것입니다. 이 어떤 책이 하나 있었어요. 당신이 자꾸 아픈 진짜 이유, 혈관을 의심하라. 이 책의 내용에 잠깐 보면은 당신의 혈관이 살찌고 있다. 살찐 혈관은 소리 없는 살인자다. 생로병사는 혈관이 결정한다. 또 혈관이 건강하면 100년을 산다. 혈관을 보면 병이 보인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 모든 질병이 결국은 혈관에서 오는 것입니다. 혈관이 보내는 위험신호, 살찐 혈관 증후군 이렇게 듣고, 세 번째는 살찐 혈관으로 신음하는 질환들, 대사증후군, 중풍, 치매, 심장마비, 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 버거시병, 하지불안 증후군, 그다음에 혈관염, 이런 모든 것들이 혈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건강하려면 혈관이 잘 통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 구석구석에 혈액을 공급하는 펌프 역할을 하는 심장이 혈관이 피가 통하도록 하는데, 혈관은 심장에서 나온 혈액을 각 장기와 신체에 전달하고 온몸을 순환한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통로입니다. 이 때문에 혈관에 이상이 생기면 심장이 필요한 만큼의 혈액을 공급하지 못해 심장 근육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는데요. 산소까지 부족해지면 결국은 심혈관 질환에 노출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 없는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혈관 질환은 30대만 넘어도 주의가 필요하고요. 40대, 50대 중년이 조심해야 하는 질병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혈관을 한번 보면은 여러분 30대, 10대에는 조금만 껴 있습니다. 그런데 20대에는 이물질이, 이 찌꺼기들이 20대, 30대 한 20%, 30% 껴 있죠. 근데 40대, 50대는 반절 이상 이렇게 찌꺼기들이 껴 있어요. 그러니 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플라그들이 많이 껴서 결국은 심근경색이나 심장병, 동맥병화, 고혈압, 뇌졸중, 이런 모든 병들이 바로 이 플라그, 찌꺼기들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밝혀진 17만 가지의 질병 중 90%가 혈관과 관련된 질병이기 때문에 혈관의 관리만 잘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탁한 피는 혈관을 손상시키고 딱딱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심근경색이나 중풍과 같은 질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근경색에 걸리기에는 갑자기 쓰러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럼 중풍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암보다도 더 정말 힘든 게 중풍입니다. 중풍은 완전히 이 뇌의 한쪽 부분이 망가져서 몸 전체를 기능을 잘 못하게 하는 게 중풍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걸리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혈관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콜레스테롤이라 그럽니다. 이 콜레스테롤은 이게 혈관 질환의 원인인 다양한 대부분의 콜레스테롤이
혈관 내에 축적되면서 동맥경화증으로 발전하여 혈관이 좁아지면서 발생합니다. 혈관 질환은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많지만 흡연이나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으로 인해서 크게 발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담배를 피게 되면 혈관이 숙축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나쁜 것이 들어오면 혈관이 그걸 못 들어오게끔 막는 장치가 혈관이 수축되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 상처가 나고 찌꺼기가 쌓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를 잘 통하고 이제 피를 맑게 해야 우리가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콜레스테롤을 낮춰야 됩니다.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우리 몸의 호르몬 생산과 세포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되죠. 그런데 그 콜레스테롤이 두 가지의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HDL 콜레스테롤과 LDL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그런데 HDL 콜레스테롤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HDL 콜레스테롤은 혈관 내에 혈액 내에 콜레스테롤을 청소하는 혈관 청소부가 HDL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런데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을 막히게 하는 주범입니다. 저밀도 콜레스테롤이죠. 그래서 이 LDL 콜레스테롤이 많아지게 되고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병이 오게 돼요. 여러 가지 병이 옵니다. 동맥에서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되면 동맥경화, 뇌에서 쌓이게 되면 뇌졸중, 그 다음에 심장에서 협심증, 심장이 좁아져서 협심증이 되고 심장의 뿌리에서 하게 되면 심장 뿌리가 썩게 되고 말초 혈관이 막혀버려서 이 팔다리가 썩게 되는 그런 아주 무서운 게 LDL 콜레스테롤입니다. 이 콜레스테롤이 간에 스며들면은 지방간이 됩니다. 혈액에 스며들면 고지혈증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지방간이 되면은 아침 사람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왜냐하면 간을 지방이 둘러싸기 때문에 거기에 산소 공급도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간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방간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간경화가 되는 거예요. 딱딱해져서 간경화되고 간암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생활 습관이 뭔지 모르고 그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생활 습관이 그럼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육식입니다. 여러분 이 육식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까? 육식은 나쁜 것입니다. 왜 나쁩니까? 지금까지 학자들은 동물성 단백질의 아미노산 구성이 인체 조직에 잘 맞는다고 소리 높여 외쳐왔습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인체에 필요한 양보다 남아도는 아미노산인 페닐알라닌과 티로신은 인체의 면역 기능을 약하게 하고 라이신은 인슐린 작용에 영향을 주어 콜레스테롤 합성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보다 과다한 함황 아미노산은 체액을 산성화하여 골격 형성을 방해하게 됩니다. 체액이 산성화되면은 뼈에서 산성을 막기 위해서 뼈에서 칼슘을 뽑아옵니다. 그래서 이 골다공증이나 이런 것도 많이 오게 되죠. 또 다이옥신은 원래 환경 호르몬이라고 그러죠. 비닐이나 플라스틱 제품을 태울 때 생기는 발암 물질이 강한 가스인데 식물 조직에는 절대 침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치나 이런 것들을 거기에도 다이옥신이 묻게 돼 있어요. 그런데 씻어버리면 그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것이 동물의 지방 조직에 축적이 됩니다. 또한 요즘 동물은 병이 많고 사육할 때도 성장을 촉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서 호르몬제 등 유해성 약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지 않으려고 바둥거리는 산 동물을 죽이는 것은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지구를 보호하자, 지구를 살리자 해서 채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건강을 위해서도 육식은 우리가 가능하면 삼가해야 되는데 육식의 문제점을 지적한 많은 연구들에서 육식을 하는 사람들이 채식을 하는 사람보다 암을 비롯한 질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나곤 했는데 이는 든든한 포만감을 주는 단백질과 지방산 덕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물성 포화지방산과 콜레스테롤이 문제인 것입니다.
열량이 높아 비만이 생기는 것도 큰일이지만 이들이 혈액을 끈적거리게 하고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곧 고지혈증, 고혈압, 동맥경화 같은 생활습관병으로 진행된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생활 160페이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육식에 대한 욕구는 비정상적이다. 맨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다. 육식에 대한 식욕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고 길들여졌다. 우리의 창조주께서는 채소와 곡식과 과실 중에 건강과 힘을 내기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들을 넣어 우리에게 공급하셨다. 육식은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식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만일 과실과 채소와 곡식이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준비해 주시는 데에 실수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을 것이 너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이제 이 세상의 홍수로 다 휩쓸려가고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잠깐 동물성 식품을 허락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먹을 것이 너무 많아요. 채식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자연적인 에덴의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또 살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건강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음식물에 관한 권면 380페이지에 보니까 채소와 과일과 곡식들이 우리 식물로 구성돼야 할 것이다. 약간의 고기도 우리의 위장에 들어가지 않게 할 것이다. 육식하는 것은 자연 법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은 특별히 오염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자연의 법칙으로 돌아가야 된다. 육식을 하는 것은 자연 법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 뭡니까? 채식으로 돌아가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음식 380페이지에 동일한 페이지에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 어떤 이는 언젠가 육식을 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육식하지 말라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육식이 또 뭐가 문제냐? 연구를 했습니다. 식생활이 품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하고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영국의 영양학자 아나카민의 다니엘식 식사법에 대한 실험 연구했는데요. 청소년 교도소에 들어온 10대 소녀들 중에서 성범죄로 복역 중인 소녀 죄수들을 대상으로 식사로 공급되는 모든 동물성 식품을 중단시키고 일정 기간 동안 통밀로 만든 빵과 신선한 채소만을 식사로 공급한 결과 소녀들의 충동적인 성격이 교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완악해졌는가? 그것은 음식과 연관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육식과 연관돼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콜레스테롤의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두 번째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입니다. 서울대 보라매 병원 소화기내과 김상한 교수팀이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는 지방만큼이나 혈관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김 교수는 또 미국 식사지침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을 한국인에 적용하면 음식을 통한 지방, 콜레스테롤의 섭취를 줄이더라도 탄수화물의 과다 섭취하면 이상지혈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혈관 건강을 유지하려면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고 불포화 지방의 섭취를 늘리란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탄수화물 섭취를 너무 많이 하죠. 그래서 혈청 콜레스테롤 섭취를 낮추려면 뭘 줄이라고요? 탄수화물과 포화지방을 덜 먹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탄수화물은 어디에 많습니까? 흰밥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치명적인 유혹 탄수화물, 콜레스테롤보다 더 무서운 중성지방. 여러분 탄수화물 식사를 하고 이런 과일을 많이 먹고 하는 우리 재림 신자들에게 중성지방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특별히 섬유소가 부족한
밀가루나 흰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중성지방으로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탄수화물은 콜레스테롤보다 더 무서운 중성지방이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줄이라는 거예요. 동맥경화 발생위험 콜레스테롤의 2배가 중성지방입니다. 그래서 이 저밀도, 고밀도 콜레스테롤, 저밀도 콜레스테롤, 또 중성지방 이 세 가지가 지방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무서운 게 중성지방입니다. 하지만 중성지방이 과다할 경우 각동성인병의 요인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중성지방 수치가 세계 1위라는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경우 5명에 1명꼴로 중성지방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입니다. 중성지방은 물에 녹지 않는 지방으로 피하 지방 조직에 가장 많이 존재합니다. 또 중성지방 수치가 높으면 몸에 해로운 콜레스테롤인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게 되어 동맥경화, 심장병, 뇌졸중, 당뇨 등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중성지방이 이렇게 쌓이게 되면은 체내 에너지 중 사용되지 않고 지방으로 축적되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중성지방입니다. 근데 중성지방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콜레스테롤과 마찬가지로 동맥경화성 질환들의 위험이 있고 비만일수록 중성지방 수치가 높습니다. 특별히 내장지방, 여기 탄수화물은 우리가 먹게 되면 중성지방이 내장에 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배가 볼록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내장지방, 피하지방이 있고 내장지방이 있는데 중성지방은 주로 내장지방에 끼게 되어 있죠. 근데 중성지방이 나쁜 콜레스테롤보다 더 위험한 이유가 무엇일까? 나쁜 콜레스테롤은, LDL 콜레스테롤은 식단 관리만 잘하면 정상 회복이 빠릅니다. 그런데 중성지방은 내장 곳곳에 잘 달라붙어요. 그래서 내장과 내장 사이에 끼어서 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성지방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 재림교회 한 분이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왜 이렇게 중성지방이 높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저는 뭐 고기를 별로 잘 안 먹고 그런데 왜 그러죠? 이 여집사님에게 의사가 물었습니다. 뭘 많이 먹습니까? 당신이 주로 먹는 생활 습관이 뭡니까? 저는 과일을 많이 먹습니다. 간식 때도 먹고 많이 먹습니다. 과일을 줄이세요. 맞습니다. 과일도 필요할 때 적당히 먹어야지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과일당이 나중에 중성지방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일을 또 농축해서 즙으로 먹는다든가 하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중성지방으로 전환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중성지방은 우리 재림교인들도 무서운 것이 중성지방인 것입니다. 여기 중성지방은 식사 내용에 특히 민감한 것인데 당질이 포함된 식사를 할 경우 증가하고 특히 알코올에 의해 쉽게 증가되기도 합니다. 체내 중성지방이 지나치게 쌓이게 되면 장기 기능이 저하돼요. 그 다음에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간에 지방이 쌓이는 지방에서는 간 기능이 저하되고 대사 기능 이상병에 의한 저항력이 떨어지면서 당뇨병 및 담석 등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인스턴트 식품, 정크푸드입니다. 패스트푸드, 빨리 먹는 게 패스트푸드죠. 인스턴트 정크푸드는 쓰레기 음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소 육류나 패스트푸드를 즐기시는 분들은 포화지방이 몸에 많이 축적되게 됩니다. 고기, 치즈, 팝콘, 마가린, 마요네즈, 케이크, 도넛, 과자, 햄버거 등의 평소 너무 즐겨 먹는 음식들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포화지방입니다. 그런데 포화지방산이 많은 음식은 혈액 내에서 몸에 해로운 중성지방과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무엇보다도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을 막아 돌연사의 주요 원인인 심근경색과 협심증을 유발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삼겹살, 피자, 햄버거 등은 지방산이 많은 음식들을 섭취하면 간접적으로 콜레스테롤이 증가하여 동맥경화증을 관여합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은 얼마나 먹음직스럽습니까?
이걸 정크푸드라고 그래요. 이 정크푸드는 쓰레기 음식이라고 그래요. 불필요한 우리 몸에 필요하지 않는 것의 총칙이라고 그래요. 아까 이야기했던 햄버거 이런 것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패스트푸드나 정크푸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운동입니다. 운동 부족과 흡연 음주 이것이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2009년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적으로 사망률을 높이는 위험 요인을 발표하면서 운동 부족을 고혈압, 흡연, 고혈당 등에 의한 네 번째 요인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이 부족하게 되면 혈압과 혈당을 상승시키고 체중을 증가시키고 심혈관계, 당뇨, 암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루에 2시간 이상 TV를 시청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 당뇨병 발병 위험성은 20%고요. 또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은 15%고요. 사망률이 13%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운동하지 않고 밥 먹고 TV를 시청하게 된다? 그럼 뇌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뇌졸중, 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운동해야 돼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이곳에 오면서 이제 삼육대왕의 오야봉에 올라가서 또 저쪽 호수 있는 곳으로 올라가면서 운동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거기서 심호흡하고 체조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운동을 시작하면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근육에서 산소 소모량이 증가하면서 근육으로 혈류가 증가하고 심박수가 증가하고 심장이 한번 박동으로 펌프질하는 혈액량도 증가하고 혈압도 증가합니다. 호흡수와 호흡 깊이가 증가하고 소모되는 혈당 공급하기 위해서 인슐린 분비는 감소하고 글루카곤과 카테콜라민 분비가 증가합니다. 또 운동을 마치고 휴식하는 동안 혈압은 서서히 떨어져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고 지방 분해 능력이 증가하고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이 감소하고 당뇨병 환자의 경우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시켜 혈당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는 반드시 운동을 하루에 거의 1시간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당뇨병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 과식입니다. 너무 많이 먹는 거. 과식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게 이 위가 폐 아래에 있죠. 이 위가 과식을 하게 되면은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숨 차잖아요. 왜 숨이 차죠? 폐를 압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폐를 압박하게 되면 이 숨이 차는 게 산소 공급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탁해지는 거예요. 피가 탁해지는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과식입니다. 과식을 하게 되면 혈당이 올라가고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혈액 내에 기준치 이상으로 넘쳐나게 됩니다. 혈액이 끈적끈적하게 되고 부유물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나머지 여분이 중성지방, 저밀도 콜레스테롤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과식을 하면 안 됩니다. 저녁에 모임에서 가서 많이 먹고 결혼식에 가서 또 먹고 또 가는 곳마다 먹는 거 천지입니다. 요즘엔 너무너무 먹을 게 많아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콜레스테롤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교감신경의 긴장으로 체내에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 활성산소는 산소로 호흡하는 동물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생겨가는 우주동 물질인데 조직을 파괴하거나 세포 내에 DNA가 들어있는 핵을 부서지게 하여 DNA가 손상을 받게도 합니다. 그래서 암이 되게 하죠. 또 활성산소는 인체를 녹슬게 하는 산화시키는 유독 물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혈관을 녹슬게 하고 거기에 또 이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을 끼게 해서 혈관을 막게 하는 더 큰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가 나온다고 그럽니까? 아드레날린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아드레날린이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혈관이 수축이 됩니다.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관이 상처받게 되고 거기에 중성지방, 저밀도 콜레스테롤들이 달라붙어서 혈관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트레스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까요? 우리가 다음 강의 때 이야기하겠지만 신나게 웃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여기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암 바이러스는 우리 몸 안에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암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암이 500개에서 거의 5,000개 사이의 암들이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혈관입니다. 이 암 병균을 죽이기 위해서 백혈구, T임파구 이런 것들이 이쪽을 가야 돼요. 차를 타고 이가 가야 돼요. 과립구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포도당, 지방 이런 것들이 꽉 막고 있어요. 막고 있다 보니까 이걸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혈관 내 혈 속에 교통혼잡이 일어났다. 영양성분이 너무 많은 혈액 속을 과립구, 백혈구가 교통혼잡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려면 너무 많은 영양소를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몸 안에. 몸 안에 너무 많은 쓰레기들이 들어있으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교통혼잡이 일어나서 우리 몸이 망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포도당은 당분이죠. 이 당분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그것이 당분으로 전환됩니다. 근데 너무 많이 되면 그것이 지방으로, 중성지방으로 전환돼서 우리 몸 안에 내장지방이나 이런 지방에 몸 안에 간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금식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잠깐 좀 몸을 좀 쉬기 위해서 금식을 하루만 해도 여기에서 지방을 끌어내서 태웁니다. 금식하는 동안 안 들어왔기 때문에 태워요. 그래서 금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혈액 속에 들어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혈관이 잘 통하게 하게 되면 우리가 건강할 수가 있죠. 제가 호남 앞에 보건복지부장을 6년을 했는데 그때 한 33명의 고혈압 당뇨 환자들을 산으로 이제 모시고 가서 그곳에서 열흘 동안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인슐린 주사를 꽂고 오신 분도 계셨고, 그 다음에 혈압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혈당과 혈압을 체크하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한 일주일 지나면서 7일, 8일 돼서 다시 검사를 했는데 정말 혈압과 혈당이 다 정상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의 생활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스트레스 받던 생활이 신나게 거기에 웃음치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웃게 했죠. 그 다음에 좋은 공기 마시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야채에다가 현미밥을 꼭꼭 씹도록 하죠. 야채 충분히 먹죠. 그 다음에 산에 운동을 충분히 운동하게 하죠. 그 다음에 좋은 햇빛 많이 보게 하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몸 안에는 자연 치유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들이 치료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너무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당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참여했는데 이분이 정말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울먹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당뇨가 너무 심했는데 이곳에 와서 좋아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스트레스 때문에 당뇨가 오면 어떡하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 맡겨버립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우리는 교회 증언 9권 112페이지에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건강계획의 원칙들을 알려주는 사업을 위임받았다. 식생활 문제가 그들의 전도 사업에 포함되어야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큰 실수를 범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절제의 모든 문제는 모든 방면의 구원의 사업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형 백과사전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원한다면 술 마시지 않고 담배 피지 않고 채식하는 제7일 안식일의 재림교인들의 생활 습관을 배워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미네소타 대학에서는 채식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일반 미국인들보다 12년이나 더 장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채식이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게 채식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의 혈관이 건강하면 우리 몸이 건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건강을 유지하고 살기 위해서 지금부터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처럼 여러분들이 산다면 충분한 건강을 유지하고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건강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